선택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선택 2022년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특별 방송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 뉴스 시간대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개표 방송, 특별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역대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항상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어제 특별 방송을 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거의 정확했기 때문에 안심이다 하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7시 30분경부터 결과가 약간 바뀌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바뀌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도 오늘은 그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승 앵커가 새벽 6시부터 김윤정 앵커와 함께 특별 방송을 했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자, 유지승 앵커께서 제가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개표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표율 82.9% 보이고 있습니다. 82.9%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48.7%, 이재명 후보가 47.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재까지의 득표율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의 그 분위기 6시부터 이제 물론 그 이전부터 점검을 하셨지만 그 6시부터 지금까지의 그 변화가 어땠습니까? 일단 개표율이 50%를 넘기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나가는 그 포인트 차도 1%, 2% 사이였는데 50%가 지나면서부터 개표율이 50% 지났던 7시 30분 LA 시간으로 7시 30분 이후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앞서 나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개표율 82%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1%포인트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침에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1시간 동안의 그 개표되는 퍼센티지라고 할까요? 그게 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속도가? 그 속도 30% 정도가 이제 7시 30분 이후부터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 50% 이후부터 지금 83%까지 1시간 반 이 정도 사이에 계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추세로 가면은 이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에도 당선자 확정자가 발표될 수 있겠네요. 근데 워낙에 표 차이가 적습니다. 지금 개표수가 2,800만 표가 개표된 상황인데 3,400만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일단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 표차는 25만여 표 차이기 때문에 전국 개표율이 90%, 95%가 넘어봐야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금 불과 몇십만 표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표가 몇백만 표 그렇습니다.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 쭉 보도를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 도로 따져도 특정 지역이 될 수 있고 도시로 따져도 특정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 간의 그 투표율의 차이 어느 후보에게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연령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집계는 현재 나와 있습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뚜렷합니다. 네. 네. 경상도 지역은 윤석열 후보가 아주 강세고요. 그리고 호남, 이 전라도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강세 지역. 특히 호남에서는 거의 이재명 후보가 몰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남 지역의 민심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도 지역,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아직 안 나왔죠. 연령대별로는 40대 성인 20대부터 40대 성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후부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할 점이 지금 2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0대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2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연령대 3, 4, 50, 60, 70대의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자, 여자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독 20대에서 이렇게 남성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이 집계가 출구조사, 되고 예, 네, 출구조사에서 집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하다면 그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20대부터 40대는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고 하셨는데 그 20대도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죠? 남성, 여성 유권자들로 구별이 됐습니다. 네. 자, 우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금까지 쭉 팔로우업을 해오셨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 선거 방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초박빙 상황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개표 방송도 재밌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방송을 하는 저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가슴이 졸여서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네. 아무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어제 저녁 뉴스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새벽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개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확정되고 그 이후에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대 한국 선거 방송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승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선거가 왜 그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고 저희 오늘 아침 그 뉴스 모닝 뉴스에서도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확실시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빅터차 교수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고 한국에서는 빅터차 후보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은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관련 이슈에서는 미국에서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빅터차 교수가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지 부시 연구소 산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안보국장도 했고 아시아국장도 했고 하니까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결국은 양쪽 후보가 전부 진보든 보수 후보이던 당선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당선자가 미국과 함께 할 일이 있고 미국도 누가 당선이 되든지 반드시 협조를 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의 국장인 트로이 스테가노론 그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협조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차기 그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를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무역에서인데 이 무역에서에도 미국과 중국, 한국의 관계가 오버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경쟁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힘의 균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중국이 탑 미국 무역 파트너를 하나하나 이렇게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 80%의 국가들이 미국을 탑 무역 파트너로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경제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고 유럽연합,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요즘 중국이 그 실크로드 한다고 하니까 많이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20년 사이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120개 국가가 그럼 나머지 수십 개 내지는 100개 국가는 무역이 별로 활발하지 않다는 국가잖아요.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120개국이 넘버원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세계화는 점점 깊어지고 이 세계화가 중국을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뭐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국은 한국을 그 무역 파트너로서도 중국을 겨냥해서 굉장히 꽉 잡아야지 된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리고 한국도 지금까지 많은 그런 것을 해줬습니다. 한국 회사가 지난해에 미국 회사에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성이 한국 그 세계의 반도체 점유율의 20%인데 그 밖에도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이런 것들 무역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기술인데 기후변화도 또 산업으로 연결되잖아요. 미국 같은 국가에서 볼 때. 그런 때에 기후변화를 잘 잡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써야지 되는데 이 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6G 같은 경우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에 팔고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 그 또 다른 기술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같은 것이 합쳐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역시 그 에너지하고 연관이 돼서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13개의 큰 그 배터리 공장 한국이 그 짓는데 11개를 미국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뭐 2025년까지.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 배터리 마켓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을 하는 그 국가인데 그것도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노동력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자동화가 필요하고 이 자동화 기술은 돼 있어도 그 자동화 기술을 완전하게 마무리시켜주는 인공지능 같은 것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문제 또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안보적인 동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무역 파트너로서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인공지능적인 파트너에서 한국의 인구 노령화라든가 아니면 국방 문제 이런 안보 파트너로서 도전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그 파트너십은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니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든지 전부 이제 그 연관이 있다. 협조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분적인 시각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20대 한국 대선 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쭉 그 특별 방송을 해나갈 테고요. 현재 개표율 85%인데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어느 순간부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 30분경부터 앞서가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48.7%, 이재명 후보가
47.9%, 1% 미만이죠. 지금 0.9% 차이로 0.9% 차이가 유지된 게 시간이 지금 꽤 됐거든요. 이런 정도로 앞서갑니다. 잠시 뒤에도 역시 그 한국 그 20대 대통령 개표 상황 또 미국 뉴스도 조금 중요한 것 간추려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20대 한국 그 대통령 선거 개표 특별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약간 그 앞서가고 있습니다. 48점 몇 %인가요? 48.7% 대 47.8%, 약간 좁혀졌나요? 그 사이에 개표율은 86.2%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도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지승 앵커도 아직 택 데스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다시 궁금해 하실 만한 뉴스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텐데요. 오늘로 14일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로컬 타임으로 밤 9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네요. 아침 11시에 이제 휴전을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에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지난번에 러시아가 잘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런 휴전 협정이 지켜지는 시간이 1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고요. 여러 지역에서 아직도 그 전투 태세, 포격 이런 것들은 이어집니다. 난민은 이제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이 가운데 반이 어린입니다. 아직 그 러시아가 주요 도시를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남부의 항구를 빼고는요. 기간 산업은 공항 등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서방 세계를 약하게 하고 싶은데 서방 세계를 점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아직 풀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폴란드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더 무기를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미국과 연관이 돼서 독일로 보내면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는 이런 것을 결정을 해버렸는데 미국이 좀 난색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나토군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든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서로 조심하는 거죠. 당신 나라 때문에 이 일이 잘못돼서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폴란드가 확 던져버린 겁니다. 폴란드로서는 지금 난민들의 반 이상을 받고 있는 국가이고 국경도 접해 있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더 그 다음 타겟이 러시아로부터 될 수 있고 하니까 좀 가까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 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생각, 바람과는 달리 유럽연합과 나토와 미국은 굉장히 전보다 강하게 지금 뭉쳐 있습니다. 크레물린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일에 대해서 러시아 오일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뒤에 전쟁 선포다, 경제 전쟁 선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시간이 있으면 조금 뒤에 자세히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제 러시아에서는 그 차이콥스키의 그 백조의 호수가 연주되고 있는 동안에 몇 분 안에 그 방송도 끊겼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인터넷 텔레비전도 끊겨서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메가폰, 푸틴의 입만이 남아있는 거고요. 뉴욕타임스도 저널리스트들을 러시아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어떠한 그 보도 같은 것을 하면은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국의 그 윌리엄 번스 그 CIA 국장이 앞으로 몇 주일 굉장히 어글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을 개의치 않고 우크라이나군을 박살내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그 세계의 어떤 그 지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삼가했었던 것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러시아군이 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기도 없는데 무장을 한 러시아군에게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였다 해바라기 씨다. 그 해바라기 씨를 주머니에 넣어라 러시아군에게.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가 피어날 거야. 막 이런 그 레이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푸틴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고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사흘 동안 동유럽을 방문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그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의회는 오늘 아침에 136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이 의회에 요청했었던 것은 100억 달러인데요. 바이든 요청보다 30% 이상 많은 것을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영국 의회에서 사람이 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연설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익스피어를 말했고 영국이니까 윈스턴 처칠을 말했는데 역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윈스턴 처칠이 1940년부터 45년까지 영국의 총리였잖아요. 1940년 6월 그런데 5월부터 총리였는데 1940년 6월 달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영국군이 싸우고 있는데 너무 궁지에 몰렸었던 그 됴케르트에서 이 됴케르크 하면은 보통 아주 그 결사적인 이런 그 필사적인 어떤 철수 이런 필사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의 그 해안에 바로 이 됴케르크에서 정말 도안에 든 쥐였는데 여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고 나서 당시 총리로서 나치 독일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겠다. 프랑스에서 우리 끝까지 싸운다. 죽을 때까지 바다 끝까지 산 끝까지 땅 끝까지 at the end up까지 이렇게 싸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제 젤렌스키가 그 영국의 의회에서 했습니다. We will fight to the end. 숲에서 필드에서 해안에서 거리에서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해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러시아로부터 오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죠. 이것도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영국도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오일을 전체 수입하는 것의 원유의 8%만 러시아에서 수입을 합니다. 다른 뭐 독일 같은 데는 의존도가 무척 높잖아요. 반 이상인 국가도 있고 영국은 주로 이제 그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미국처럼 우리 러시아 것 안 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도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가 13일 전에는 to be or not to be는 about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침공했을 때 오늘은 14일째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죽을까? 어떻게 될까? 하는 to be or not to be였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to be or not to be가 아니라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살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자유가 될 겁니다. 해서 또다시 기립박수를 받았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 결과를 제외하고는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 또 세계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별로 변화가 없네요. 48.6%, 47.8%, 88.1% 개표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유지승 앵커가 보도를 해줄 때 82% 개표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분 왔는데 88%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아마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확정자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잠시 뒤에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 또 이런 것들이 미국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잠시 뒤에 민주당사로 이동을 한다. 지금 이 같은 그 속보가 그 YTN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사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승리를 생각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패배를 시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에 민주당사로 이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정오 전에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 경제적으로 한국이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룸버그 뉴스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테크놀로지 파워하우스죠. 유럽이라든가 미국과도 일본과도 경쟁을 하는, 과거에는 한국이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것은 비싸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예, 지지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 YTN을 연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원에 따르면은 당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들고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현재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반 스포츠카 정도 이런 그 자동차에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흰색 차에 타고, 제가 왜 흰색이라고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흰색 차에 타고 뒤에도 수행 차량이 있고 민주당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집에서 민주당사가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에 가서 당원들에게 얘기를 하던,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던 그때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YTN? 현재 전국 개표율이 89.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현재 48%를 넘어섰고요. 이재명 후보 47%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이 차량이 이재명 후보가 탄 차량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네, 한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 혁신적인 혁명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는 no라고 답변을 합니다. 일단은 그 테크놀로지 파워하우스인데 한국에서는 항상 그 경제적인 계획이 잘 알려진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가장 강했고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재벌과 이 재벌도 최근에는 재벌 개혁 이런 것이 대단한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벌과 정부로서는 정부, 재벌, 스타트업이 연관을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큰 그 파워를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이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무슨 브랜드식으로 우린 싼 것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중국이 값싸게 너무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과 경쟁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분명히 재벌과 스타트업과 함께 뭔가 그 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도 재벌 개혁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경제 이슈에 훨씬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건 미워하건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심이고 미래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 차기 대통령은 재벌 하이텍 스타트업과 협력하도록 격려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어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한국 19 창조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이 바뀔 것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겠죠. 국가가 있고 자원이 어느 정도 있냐,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 땅덩어리, 다른 나라와의 관계,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그 모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점검은 하고 테스트도 해보겠지만,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보고 있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잠시 뒤에 민주당사로 이동을 한다. 지금 이 같은 그 속보가 그 YTN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사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승리를 생각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패배를 시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에 민주당사로 이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정오 전에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 경제적으로 한국이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룸버그 뉴스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테크놀로지 파워하우스죠. 유럽이라든가 미국과도 일본과도 경쟁을 하는, 과거에는 한국이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것은 비싸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예, 지지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로 YTN을 연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원에 따르면은 당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들고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현재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반 스포츠카 정도 이런 그 자동차에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흰색 차에 타고, 제가 왜 흰색이라고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흰색 차에 타고 뒤에도 수행 차량이 있고 민주당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집에서 민주당사가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에 가서 당원들에게 얘기를 하던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던 그때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YTN? 현재 전국 개표율이 89.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현재 48%를 넘어섰고요. 이재명 후보 47%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이 이재명 후보가 탄 차량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한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 혁신적인 혁명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는 no라고 답변을 합니다. 일단은 그 테크놀로지 파워하우스인데 한국에서는 항상 그 경제적인 계획이 잘 알려진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가장 강했고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재벌과 이 재벌도 최근에는 재벌 개혁 이런 것이 대단한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벌과 정부로서는 정부, 재벌, 스타트업이 연관을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큰 그 파워를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이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무슨 브랜드식으로 우린 싼 것밖에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중국이 값싸게 너무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과 경쟁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분명히 재벌과 스타트업과 함께 뭔가 그 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도 뭐 재벌 개혁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경제 이슈에 훨씬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건 미워하건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심이고 미래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 차기 대통령은 재벌 하이텍 스타트업과 협력하도록 격려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어온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 뭐 19 창조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이 바뀔 것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겠죠. 국가가 있고 자원이 어느 정도 있냐,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 뭐 땅덩어리, 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그 모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점검은 하고
테스트도 해보겠지만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보고 있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경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 20대 대선 개표 특별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그 개표 결과 1%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 지고 있습니다. 90% 개표율이 넘었네요. 90.6% 개표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48.6%, 이재명 후보가 47.8%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집에서 민주당사로 떠났습니다. 90% 이상 개표됐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재명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 이 많은 것에 있어서 지지율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한창 앞서갔던 적도 있고 개표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개표했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과도 조금 비슷해서 사전 후보에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나 당일 그 투표함을 열면서 윤석열 후보가 좀 기선을 잡기 시작해서 잡았던 그 기선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0.9%로 좀 전에 0.7%였다가 개표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90.8% 개표 결과 48.7, 47.8%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그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많은 차이로 당선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많은 차이로 당선이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제대로 되지 않은 지금 그런 그 분위기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그 특별 방송을 하면서, 네, 이게 왜 나오고 있죠?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알겠습니다. 왜 나오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안 나올 겁니다. 소리가. 특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 특히 버지니아주에서 7선으로 14년 2009년부터 7선 그 하원 의원을 하는 그 마크 김 의원에게 뭐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것을 물어봤더니 마크 김 의원은 이렇게 그 답변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그 자신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을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원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봤군요. 차기 그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답변입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일단은 먼저 한국 내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문제다. 그러니까는 사자회견도 했었고 6차까지 했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남북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오는 거지만 해결을 한다면은 우리는 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겠죠. 남쪽에서 북한과 남쪽의 관계가 잘 돼서 아주 우리가 평화와 모든 것을 잠잠하게 가지고 있고 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한국은 별 생각 없이 다른 쪽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나올 때 이게 남북이 통일된다, 서로 이게 협의를 하자 하면은 중국의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훨씬 더 어그레시브하게 힘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중국이 인volve되면 어쩔 수 없이 앞장 서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개념은 뭐 전혀 불가능하고 아직은 네. 한 1세대가 지날 때까지는 아직은 그런 그 콘크리트한 스텝을 아직은 뭐 우리가 머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중국 측에서도 잠잠하고, 또 중국이 잠잠한다면은 중국은 대만 쪽으로 더 훨씬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일본에서도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 안 두고, 그럴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미국 도메스틱 문제도 많기 때문에
한국까지도 우리가 인volve해야 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스텝 어웨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누구냐, 차기 대통령이 한국에서 보수 쪽이냐 진보 쪽이냐는 미국의 다이렉트한 인플루언스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 보면 인다이렉트해서 중국과 또 일본과 또 러시아와 또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에 있는 흐름에 따라서 미국의 반응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던가 조금 더 강해지던가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반일 감정, 반중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의 이 감정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지 될까요? 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현재 수출이 약 25%가 중국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 무역은 다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강하면은 중국은 반드시 그 무역 의존도를 수단으로 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미중 신냉전 안에서 현명한 대처를 하고 또 국가 이익을 정정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해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하나의 해법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회담을 한 후에 낸 공동선언의 내용과 그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은 아마도 그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1998년 오부치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서 통절한 반성을 표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그 뒤로 가서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통절한 반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부치, 무라야마, 고노 등등 일본의 수뇌부가 과거에 했던 역사적인 사죄를 수락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익, 다시 말하면 정치적 독립, 경제협력, 대북 정책 조율 등등을 위해서 국민적인 대일 감정은 뭐 아주 나쁘지만은 국가적인 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채진 클레어몬트 맥케나 그 석좌 교수 국제정치학이었습니다. 91.6% 개표 결과 윤석열 후보 48.6%, 이재명 후보 47.8%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그 당사로 떠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조금 있으면 다시 그 당사로 출발한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3시라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아침 10시, 이제 10분 있으면 윤석열 후보도 당사로 그 출발을 하니까 곧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결론이 나오고 결론이 확정되게 100% 개표가 아니더라도 후보들 간에 어떠한 그 승리 또 선언 또 패배 선언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제는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포린 어페어라는 곳의 기고문에서요. 강혜신이었습니다.